숲에 가서 나무들이 자라는 걸 보면 크게 자란 나무들은 다 옹이가 있거든요. 가지가 자라다가 어느 순간 되면 햇빛을 못 보는 쭉 가지가 말라서 떨어지고 옹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결국에 옹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광합성 햇빛을 받지 못하는 가지들로 인해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높게 자라는 나무일수록 많은 옹이들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에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시련이 오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그리고 내 일이 잘못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덕륜이 높아지고 경험이 쌓일수록 상처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이면 그게 끝일 수 있거든요. 상처는 언젠가 치유되게 되어 있는데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아픔에 못 이겨서 무너져 내릴 것이냐라는 그게 가장 중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해서 점점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가요. 근데 피해 당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내가 아프긴 한데 내가 만드는 상황이 아니고 그거는 환경이거든요. 그 내가 놓여져 있는 환경인데 이 예, 환경을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면 나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환경들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상처가 났을 때 잘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방치해서 그냥 아파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치료를 선택해 나간다면 그럼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몰라요. 아무튼 삶에서는 여러 번의 고난들이 이렇게 닥쳐오는데요. 그때 사람들은 멘탈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멘탈이 강하다기보다는 꿈이 있는 사람, 자기만의 비전,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잘 견뎌내고 슬기로운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신께서는요, 네네. 항상 좋은 기회, 나쁜 기회를 주셨대요. 근데 네네. 왜 내가 좋은 기회, 나쁜 기회를 다 주면 꼭 나쁜 기회만 선택하는지 모르겠다. 나의 사사로운 이익과 나의 임기응변만 생각하면 계속 안 좋은 선택만 하면서 계속 꼬이는 삶을 살게 되고요. 내가 그냥 욕심 없이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오라라고 한 길을 가면 결국에 무탈하게 가게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기존에 집필했던 것들을 절필해서 그 주인인 양 사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분들이 자신의 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 거를 재료로 쓴다면 그분들은 정말 더 성장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게 되고 이름만 바꾸시게 되면 그거는 스스로 몰락하는 길을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거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새로운 작품으로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가시는데 일부 아니신 분들이 좀 있는 현상들인데 결국에 그들은 좋은 길로 못 가고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비전, 나만의 꿈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면 네. 이게 정말 꿈이라는 게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직장 다닐 때도 직장의 업무 계획이 있고 조직의 월간 계획, 연간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거 정말 잘 세워요. 그리고 부모로서 사실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인생 계획은 부모가 정말 잘 세워요. 야, 너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어? 맨날 그리고 야, 지금 여자친구 사귈 때가 아니야.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점수 잘 받아야 뭐 좋은 고등학교 간다, 그 대학교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너 이렇게 하다가 인서울 못 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잘 가면 좋긴 하죠. 물론 이 우리나라 스펙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꿈을 성장시켜 나가라. 이렇게 하시면 나는 널 믿는다. 너의 꿈을 키워나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거부감이 없는데 야, 공부 안 해?
공부 계속 하다가 잠깐 게임하는데 꼭 엄마 아빠는 게임할 때만 봐요. 애들이 또 게임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리기도 많이 걸리죠. 어차피 나는 내 인생 살고 있고 애들은 애들 인생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토달면 되게 불편해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로 살면서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걸 또 우리는 부모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였을 때 불편한 느낌, 그 느낌을 내가 부모일 때 자녀에게는 전달하지 않으면서 내 부모가 나한테 바랬던 바램을 내 자녀 세대에게도 물려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 프로그램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작년에 1, 2, 3기 멘토님들은 맨 처음에 여기 지금 4기 멘토님들처럼 긴가민가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시키니까 여러 가지 실수지들이 나오게 되고 제가 정리하지 말고 주변에 그냥 흘려놓으시라. 그러면 아이들이 본다. 가족들이 본다. 배우자가 본다. 그러면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애한테 야, 너 아빠처럼 해. 내가 가르쳐 줄게. 너도 이렇게 해봐. 이런 말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흘려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의 계획이 남들에게 공표가 된 거기 때문에 가까운 나의 가족들에게 공표가 된 거기 때문에 실천력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그걸 본 자녀들은 나이 4, 50 넘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는데 몸 멀쩡하고 젊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걸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죠. 근데 훨씬 줄어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주 세밀하게 짚어주기는 하는데요. 안전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냥 아이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 그냥 들어주는 편이고 그리고 오히려 저의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안 좋은 일은 생겨날 수 있고 그리고 그때의 대처가 되게 중요한 것이구나. 안 좋은 일에 너무 절망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있었다면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건데 피할 수 없었다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지금 와서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멘토님들과는 이렇게 의견 듣고 사항 듣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청소년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하고 깊은 대화를 할 만큼의 시간이 없어요. 단답형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좀 짧게 물어보는데요. 아이들이 과거, 현재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표현을 못해요. 근데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좀 진행시켜 주면 아이들이 감 잡는 거죠. 그러니까 감 잡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가려고 한다면 엄마가 시키는 거, 아빠가 시키는 것대로 해가지고는 그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사는 시기와 자식이 사는 시기가 같은 시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엄마 아빠는 이미 과거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아이들은 미래의 시대를 살아가고 서로 약간 크로스돼서 공통 분모가 있는 것 뿐이지 다른 길을 가는데요. 누가 시켜서 이렇게 알려준 길을 가게 되면 늘 불안해요.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내비게이션 없이도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가는 사람은 프로그램이 오류가 난다든가 작동을 안 하면 이게 진짜 아는 길도 못 찾아가는 거죠. 되게 불안해.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알려줄 수 있으면 편안한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엄마나 아빠의 존재, 부모에 대한 그리움, 소중함 그런 것들을
계실 때는 잘 모르다가 안 계신으로.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면 참 좋은데 인간에게 누군가가 알려주는 사람은 사실 부모, 아주 절친이 아닌 이상에는 지속되기 어렵다. 그리고 부모조차도 언젠가는 안 계시게 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젠가는 없게 되는데, 우리가 떠나면서 이제 후회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해요. 어떠한 위기에서도 내가 흔들리긴 하지만 멈추거나 포기하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의 꿈은 욕구로부터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 욕구에 기반해서 진짜 아이 같은 생각일지 몰라도 내 마음의 욕구에 기반해서 이렇게 찾아갈 필요가 있고요. 누구나 다 출생하고 좌절도 하고 시련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위인들은 사실상 상당수가 장애인이셨고요. 상당수가 시련이 있었고 상당수가 당시대에는 인정을 못 받으신 분들이세요. 근데 우리가 현생을 살면서 그런 위인들만큼 위대하지도 않은데 나는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그리고 인정도 받고, 이걸 생각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다. 왜? 앞에 가신 분들도 다 그런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내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옹이가 생기는 나무처럼 사람도 그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게 된 거는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난민들이 천막 속에서 자면서 호롱불을 켰거든요. 근데 호롱불을 켜면 거기서 유독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유독가스로 의해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그 불이 나서 죽거나 뭐 그래서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그 난민촌 천막에서 호롱불 켜놓고 잠자다가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긴 하겠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군사용 전구는 이미 있었는데 가정용 전구를 만들면, 그래서 축전지를 연결해서 불을 밝히면 화재 인명사고를 많이 막을 수 있겠다라는 그 선한 마음, 그게 전구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설명을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 선한 마음이 결국 위대한 발명, 위대한 업적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 모든 일들은 결국에 선한 마음으로부터 출발된 거라는 거를 우리는 잊고 사는데, 실제 그 마음속에는 그렇다. 노벨이 무기를 만들려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광산에서의 채굴을 위한 건데 거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고 막 그렇게 되니까 노벨상을 만들게 됐는데, 노벨이 의도한 바는 악의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은 결국에 통한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하면 되게 요즘 젊은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잘 팔리는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위안이 안 돼요. 근데 그 아픈 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본질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설계도가 있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주간 계획, 월간 계획, 일과 보고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인생이라는 프로젝트가 가장 큰 프로젝트잖아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근데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마법 같아요. 한 컷 하고 나면 다음 컷이 생각나고 다음 컷이 생각나고 하면서 그냥 빨려 들어가면서 그냥 하게 되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알려드릴게요. 저 앞부분을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워크북으로 만들었고요. 조직이 개인을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자. 개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장병 개개인을 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밀어준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자라는 취지로 역발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 효과가 되게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그냥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게 그 책자로까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그냥 진행되는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고요. 이것들은 진행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실습도 할 거고요. 아주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단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면요. 그 왼쪽에 다른 사람의 예문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빈 양식만 있어요. 원래 참고할 게 있으면 내가 뭘 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걸 참고해서 내 거를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각 단계별로 이런 모습으로 점점점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나중에 자기 신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진행을 하고요. 제가 실습지를 계속 나눠드리면서 자신의 거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이제 저는 틀만 제공해 드렸고 그 내용 자체가 다 멘토님들 고유의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교육 나왔을 때는 하나의 세트화되어 있는 미래 설계가 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주변에 살짝 흘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교육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이거를 너무 디테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꿈과 비전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라고만 하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힘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저는 군의 내용들이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교 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진행을 해봤거든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배운 거 어디서 내 직장에서는 눈치가 보여서 못한다라고 했을 때 지역마다 평생학습 시설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평생학습 시설에서는 이런 생애 설계에 대한 강사들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 저희 프로그램이 그 대면과 영상 교육 합쳐서 50시간짜리 교육이에요.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요. 수료증을 신청하는 거죠. 이 교육을 받은 수료자다라는 거를 딱 첨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력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가시면 된다. 주로 컴퓨터로 할 거기 때문에 양식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빈칸만 채우시면 되는데요. 이게 쉬워 보여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다 채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요거는 이제 제 거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 예문인데요. 항상 제 거 예문을 드리면 멘토님들 보시고 되는 대로만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주시는데 그걸 영상으로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색깔까지 나중에 부여하고 요게 시각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 거는 이렇게 좀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버킷리스트도 시각화를 시켰던 거고 아이들은 더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무미건조한 것들을 색깔을 넣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연간 프로젝트를 보면 어느 조직에나 있는 연간 계획에 월 계획들 넣어놓은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제로 똑같은 거고요. 근데 이제 매달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가면 되는데 저는 21년도에 계획했던 주요 7가지 분야 중에 5가지가 완료가 됐고요. 2가지가 못한 게 아니라 상황상 조금 수년해서 가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 뭘 자기 삶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 삶이 이 세상의 모든 프로젝트들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계획 세워보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계획들을 한 번만 세우고 그 이후에는 수정만 하지 별다르게 또 뭐 하는 거 없어요. 지금 보시는 도표 하나는 매년 새로 만드는데요. 요거는 올해 거예요. 올해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열심히 이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결국에 이 빈 공간에 분배를 해서 균형 있게끔 나눠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거를 한다고 해서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골고루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요거는 저의 일주일 시간표예요.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시간표로 일주일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 시간표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까먹지를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본 거고 이건 수학 분석했던 거고 나만의 비전 그리고 나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것들을 하고 됐던 거고요. 어쨌든 그런 거죠. 시작은 그게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 톨의 씨앗 속에서 이렇게 아스팔트를 뚫고 새싹이 나고 생명체가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의지가 있고 하고자 한다면 결국엔 된다. 조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우리 멘토님들 같이 이렇게 멘토님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50시간을 함께 하고요. 그리고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일기 멘토님이 한 5억 정도 번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얼마 벌었다고 하시면서 수료를 하실지 그거를 한번 제가 직접 듣고 싶습니다. 목요일 날 교육은요. 25분짜리 두 편의 영상이 네이버 밴드에 탑재될 건데요. 그 밴드에 탑재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실습지를 같이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실습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실습한 결과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이 저하고 대면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식으로 할 건데 절대 결과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그래서 완성을 목표로 하시지 마시라. 그대로 편안하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